아르테미스 1 로켓이 수차례의 연기 끝에 드디어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열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죠.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잠잠했던 아폴로 계획 음모론자들. 그러니까 인류는 애초에 달에 간 적이 없었다는 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가는 걸 보니까 야, 이 반세기 전의 아폴로 계획은 조작임에 틀림없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폴로 계획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프로젝트였고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달을 밟는 건 반드시 미국이 먼저여야 한다는 필사적인 결의와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것이었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우주개발 열풍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미 소련에 이겼으니까 더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이번에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을 찍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장기 거주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장비들은 전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충전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더 무거워졌고 무거워졌다는 건 그만큼 더 달로 가기 힘들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사람을 태우고 갈 아르테미스 두 번째 계획을 고대하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탑러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들이 쭉 와 있어요. 늘 좋은 음악 선곡해 주시는 형대님도 빨리 오셨고 신형대님도 좋은 덕담 나눠주시는 이영희님도 빨리 오셨고 그 늘 용접하면서 허지웅쇼 들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김창수님이라고. 창수님도 용디 오늘도 용접하면서 출첵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창수님 문자 볼 때마다 야, 우리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벌어진 틈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용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끔 하는데 오늘도 많이 반갑습니다. 이혜성님이 옹디는 학력고사 세대인가요? 수능날 먹었던 도시락 반찬 기억나세요? 저는 그날 먹었던 계란말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날 먹은 엄마 반찬의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따뜻하지가 않네요. 예, 굉장히 어떤 그 사실관계가 많이 멀어가지고 저는 97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학력고사라니요. 학력고사라니. 손예희님이 듣기만 하다가 어제 고릴라 깔고 회원가입했어요. 오늘부터 저도 화지용쇼 참여하는 옹냥이가 됐어요. 하셨습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환영하고요.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 외에도 조현진, 홍종복, 서정아, 김명주, 오수빈, 이종호, 이현진, 송지선, 김현서, 김민숙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찍부터 감사드립니다. 자, 엔딩송 그리고 사연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혜라님께서 네. 희애님 나타나니까 스튜디오가 화사해졌어요. 따라란. 어때요? 그런 것만 안 하면 얼마나 에? 좋을까. 에? 저 집에 가요? 화사해. 화사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사합니다. 얼굴 빨개졌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지. 오은아님께서 네. 희애님 살 빠진 것 같아요. 오, 빠진. 저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 2kg 정도 빠졌었어요. 조금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많이 안 드셨어요? 이게 먹고 싶어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빠졌었는데 그게 좀 유지가 되고 있나 봅니다. 아, 그래요? 에. 좋은 일인 거죠? 그때는 안 좋았는데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우리 혜라님, 은하님 두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첫 번째 셀카를 보내왔네요. 네. 아니 옹디가 어제 진짜 갈 때까지 나는 좋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너무 많이 제가 실망을. 이게 막 설렜다가 실망하고 설렜다가 실망하고 이거를 3번을 하고 나니까 네 번째는 그냥 좀 심드렁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갔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진짜 벅차올랐어요. 이제 진짜 갔구나. 네.
반세기만이야.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셀카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셀카 저도 사진 딱 보니까 진짜 벅찬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사진 셀카를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해상도가 너무 좋아졌어. 오 맞아요. 우리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네. 정말 그때 이제 뭐 물론 필름으로 찍긴 했습니다만은 필름으로 찍었어도 이제 선명하게 나올 법한데 이게 지금 이 보내온 이 디지털 사진과는 비교를 할 수 없네요. 맞아요. 예, 너무 선명하네요. 그때는 이것이 사진인가 그림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보내온 사진에 태양 전지판을 쫙 펼치고 그 뒤에 구름에 휩싸인 파란 지구가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진짜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1호가 지구를 뒤에 배경으로 두고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쁘네요. 멋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다음 주 시작 월드컵 요모조모입니다. 벌써 다음 주인데요. 제가 월드컵 관련 소식들 한꺼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쯤 되면 등번호가 정해집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최종 명단 26명의 등번호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손흥민 선수는 등번호 7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도 사용하는 번호 똑같은 거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괴물 수비수라고 불리는 김민재 선수는 4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극적으로 최종 명단에 오른 이강인 선수는 18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최치수가 4번이었는데 어허. 무슨 소리지 이게? 개막식 공연도 굉장히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 함께 하는데요. 일단 이게 국제대회에서 개최국 외의 다른 나라 가수가 개막식을 장식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식은 오는 22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알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월드컵 출전이 마지막인 선수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팬들이 좀 아쉬워할 만한 소식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호날두 선수 그리고 메시 선수가 자신들의 마지막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시가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본인들 입으로도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얘기도 했지만요. 사실 나이도 4년 뒤면은 호날두가 41살이고요. 메시는 39살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를 고려해도 마지막에 될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메시 참 제가 축구 잘 몰라도 메시는 참 존경합니다. 멋있어요. 축구 이외의 것으로도 많이 맞아요. 멋진 분인 것 같고. 멋있잖아요. 호날두는 왜 은퇴를 먼저 하지? 왜 월드컵 뭐하러 나가죠? 차별이 너무 심하네. 호날두 인간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주간 중계 방송사 SBS예요. 그렇습니다. 배성재, 박지성, 이승우의 중계를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스트리밍 신기술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SBS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선보일 예정이고요. 보통 우리가 앱으로 보면 이거 좀 느린 거 아니야? 버퍼링 있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10초 이상 기존보다 빨라져서 딜레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고순아님이 창문 열고 누워서 애지중지 뉴스 듣고 있어요. 월드컵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쯤 되면 우리 하잖아요. 대한민국 하지 않습니까? 되게 상쾌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창문 열고 맞아요. 누워가지고 라디오 듣고 계시는군요. 자,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예능에서 접한 사격으로 국가대표가 되다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스포츠 소식으로 두 개 다 준비를 했네요. 이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예. 오는 19일에 태국에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뉴스로 봤는데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국가대표 종목이 정확히 뭐죠? 네, 국제 실용 사격 연맹 사격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목은 사격인 거고요. 이 대회는 국제 실용 사격 연맹이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이고 100여 개의 나라 그리고 1,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만한 실력이 돼서 이렇게 뽑힌 거죠? 당연히 실력이 돼서 뽑히신 거고 예. 예능에서 사격을 접해보기 전에는 아예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해보니까 본인도 놀라고 예. 이 선수 코치로 나온 선수들도 놀라고 코치들도 다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레벨 4 실탄 사격 훈련을 해보니까 이걸 통과를 하셨고요. 예. 국내 선수들과 정당한 경쟁을 하고 나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최종 2인에 선발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야, 김민경 씨는 개인적으로 뭐 각오를 밝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긴장되고 너무 떨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좋은 성적을 못 따오더라도 일단 최선은 다하겠다. 아이 그럼.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과거에 원래 사격을 하시다가 요원 같은 거였는데 기억을 잃고 아 나도 모르게 이 예. 몸에 지금 남아 있는 거구나. 기억을 잃고 예능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 몸에 있었던 감각이 돌아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본캐가 발현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서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보기엔 그거 같은데. 심지어 이 감독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김민경 씨는 떨지도 않으신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원래 요원이었어. 기억을 잃은 거야. 지금 기억을 아직 되찾지 못하신 거군요. 이 예. 감만 찾으신 거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태극 마크를 단 예능인. 네. 예. 그렇습니다. 참가 자체도 너무 뭐 대단한 일이고 네. 좋은 성적 거두면 더 좋은 일이고요. 아 너무 좋죠. 자, 우리 선정답 보내주고 계신 분들 많은데 네.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요? 두 번째에서 나오고요. 음? 네, 김민경 씨가 네, 여기에 소질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종목. 아 그렇죠. 야, 이거 오늘도 그것입니다. 오늘도 쉽네. 아 제가 요즘 선물을 팡팡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네요. 네. 오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국가대표가 된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요? 예. 1번 태권도, 2번 양궁, 3번 사격.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산타 에스테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 마지막에 발음이 꼬여서 제가 곡 제목을 제대로 설명 못 해드렸어요.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였습니다. 자, 우리 정답 3번 사격이었죠. 우선 선정답자 이종철 이은주님 축하드립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김혜수님 그리고 3283 2294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혜수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친정엄마께서 아이 봐주러 오셨다가 웅디 목소리에 반하셨어요 하셨어요. 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3283 쓰시는 분은 김민경님 허지용 씨 나와주셨으면 우리 웅디랑 허벅지 씨름 한 판 해주시길. 질 자신 있습니다. 진짜 운동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일반 정답자 3분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심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가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원급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장원급제 하신 적 있으세요? 장원급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삶 자체가 장원급제인데 뭐. 그래서 방금 장원급제 썬킴이다. 히스토리 월드만큼은 정말 청취율 조사에서 장원급제 하길 바랍니다. 노탁서 이길 자신 있어요? 아이고 벼랑도 내리지 말라 그래요. 되게 오버하더라 노탁서 얘기 나오면은. 아이고 아유. 근데 여기서는 겸상도 안 해 우리는. 여기서는 저도 같은 편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네.
언젠가 내가 이루고 말겠어. 우리 화요일 코너, 목요일 코너 언젠가 정면 대결 이루겠습니다. 겸상 안 합니다 우리는. 예, 킹콩 대 고질라 같은 느낌으로 반드시 실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날이에요. 수능 날입니다. 황복희님께서 오늘 히스토리 월드 하는 날 맨 앞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고 3584 쓰시는 분이 우리 막둥이를 고사장에 들여보내고 저도 시험 치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시험 잘 보고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 8703 쓰시는 분은 지금 수능 시험 보고 있는 두 아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모두에게 수능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수능 시험 잘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상우님께서는 박광일 작가님은 수능 세대일 테고 썬팅 교수님은 본고사 세대시죠 했는데 이 박광일 작가님이 많이 어려 보이나 봐. 좀 어리죠.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킴 선생님보다. 저기요 본고사 세대님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박광일 작가님 과거 세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력고사입니다. 학력고사. 학력고사. 썬팅 교수님. 전 SAT 세대입니다. SAT라고요. 뭐야 이. 학력고사죠 두 분 다. 한국에서 쓰면 학력고사죠. 그때는 미국에 있었구나. 그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뭔가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지역이 달라져서 그렇죠.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 썬팅 교수입니다. 그렇죠. 언제는 충청도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부산이었다가. 부산 경상도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LA라고 했다가 아니 자꾸 바뀝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본 적이 충북 옥천이고 내가 사는 지금은 부산이고 학교 나온 것도 LA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 다 해요 이제는. 그랬네. 자, 혹시 두 분 생각하시기에 수능생들에게 혹은 지금 수험생들은 지금 어차피 방송 못 들을 거고 네. 그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쭉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은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전보다 그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수시인가? 수시를 보기도 하고 또 수능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의 어떤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발전의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데 진짜 저는 썬킹 교수님이랑 비슷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시험이지만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이게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어떤 단계들을 밟아서 지금 성인으로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또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좋은 인간으로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 수능 자체 이 시험 오늘 하루에 많은 거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739 쓰시는 분이 63세 아버지가 제 2의 인생을 위해 수능을 보고 계세요.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 정신은 20대 청춘이십니다. 너무 멋져요. 수능 대박 나세요 해주셨어요. 저도 이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형님 힘내십시오. 진짜 멋지다. 네. 대단한 그러니까 일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네. 우리 또 웅디도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 업으로 삼고 있는 거는 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거거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것 그리고 남이 먼저 내가 가진 몇 가지 안 되는 보잘것없는 재주 중에 나 그거 돈 주고 쓸게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시작된 거지 학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치되면 좋은 일이긴 한데 정말 자기가 이것이 내 업이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이게 공부하고 있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돼.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예. 언제나 좋은 목요일 우리 역사 시간 오늘 역사 속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예요. 자, 언제나처럼 두 분이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십시오.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로 시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 자체가 시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이고. 그 마늘? 단군께서 예. 네, 곰과 호랑이 데려다 놓고 마늘쑥? 네, 그래서 환웅께서 곰과 호랑이 데려다 놓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고 그래서 결국은 또 곰은 이겨내고 호랑이는 시험에 못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그 시험이 또 계속되잖아요. 주몽이 나중에 내 아들이 태어나면은 맞아. 일곱 모논 돌 위에 일곱 모난 나무 사이에서 그 깨어진 칼 하나를 가져오면은 내 아들로 인정해 주마. 그러니까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잖아. 그게 왜 시험이에요? 인디아나 존스 시험이죠. 시험이지. 찾아야 되잖아요. 퍼즐 테스트지, 맞추기지. 테스트. 그게 그거지. 퍼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그 시험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예. 야 누가 나이가 많은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떡 한번 깨물어 봐서 이가 많으니까 너 이제부터 그러면 네가 왕해. 야, 단순하다. 그래서 이사금, 입금, 임금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으니 우리나라는 시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명실공히 시험의 나라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고려 조선 때 이제 그 과거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시험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발전을 이룬 것도 과거 제도지만 사실은 지식인들의 지식의 폭을 정한 것도 과거. 한계 얘기도 했구나. 그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시험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사회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뜻밖의 사회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시험이다.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곰과 호랑이 데려다가 너는 이렇게도 해보고 너는 저렇게도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신화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결국 시험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그 역사의 와중에 드러난 것이 시험이란 가능성이자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셨고 썬킨 교수님 일단은 뭐 과거 시험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송나라였나? 수나라 때. 그러니까 수당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예. 기록에 따르면은 약간 그 과거 시험은 아니지만 예. 효렴같이 황제 앞에서 면접 보는 시험은 그 남북조 시대 때 북제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먹물 좀 먹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 먹었나요? 실제로 먹였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 장원급제를 했는데 황제가 보기엔 너무 못생겨가지고 순위를 바꾼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너무 심하다. 장원 데리고 와라. 야! 너 뭐야? 그래서 너무 못생겨가지고 장원 그 1, 2등을 바꿨다. 무슨 나라 때? 네? 무슨 나라 때? 명나라 홍무제 때. 명나라 때. 그 다른 사람들과 홍무제가 그랬어요. 그건 좀 심하네요. 거울을 봐라. 그래 해야지. 거울 봐, 네 자신 알아라.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이 과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수능이지만 예. 그 보통 평균 50만 명이 봐요 우리가 하루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요일에 상관없이 6월 7일, 8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가오가오라고 중국 수능을 보는데 몇 명이 보는 줄 알아요? 가오가오.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이 봐요. 그리고 중국이 약간 이런 미신 같은 게 많아. 많죠. 우리도 뭐 연 먹고 이런 것처럼 예. 중국은 아마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 6월 7일 날 모든 그 수험생들이 나이 삐 운동화 있잖아요. 예. 그 마크를 다 입고 들어가요. 왜요? 그게 자기네들 수능 마크 하는 그 표시와 똑같다고. 체크 표시 체크 표시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과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기록들, 특히 과거 이제 향시라고 하는 지방에서 보는 과거 시험이 있는데 예. 거기에 3년에 한 번씩 그 시험장을 오픈해요. 3년에 한 번씩 열다 보니까 거기 귀신 산다. 귀신이 등장했다는 이 공식적인 중국 역사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그 시험장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다. 공식적인 기록이 있었죠. 그 청나라 건륭제 때 예부상서,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인 황월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체험기가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야, 오늘 프리뷰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먼저 이야기를 꺼낼 것인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삼연패. 오늘도 역시 박광민 작가님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난
예. 네, 그 이제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이제 조선시대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보통 과거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과 시험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통.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무과까지를 예. 생각을 하지만 잡과도 과거에 포함이 됩니다. 잡과. 네, 그래서 이제 기술직 관료를 뽑는 잡과 역시도 3년마다 한 번씩 식년시에서 뽑게 되고요. 다만 잡과 외에 다른 조금 거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비슷한 기술직 관료를 뽑는 거를 취재라고 하는데 취재. 네, 그 시험도 역시 과거만큼 중요해서 그 기술직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과, 잡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속과라고 할 수 있는 진사생원시도 과거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때에 따라. 네. 근데 요 과정들이 이제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무엇보다도 문과 중심으로 조선을 바라보면은 조선은 모든 사회를 정치로만 움직였지 기술이 안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실제 꼭 그렇진 않았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수학이 필요했던 게 호조 같은데 이 호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양전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 재정을 계산해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곡을 실시했을 때 그 환곡의 이자가 얼마가 책정이 돼야 국가 예산하고 어울려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회계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관청이 호주 안에 산학청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산하는 관청이에요. 국세청이랑은 좀 다르죠. 국세청하고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도 하니까. 계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세금 계산도 하고 양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수학 그 과정의 수학 생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시험을 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수능 그 시험 테스트를 할 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나 보네.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기본적으로 생도가 되면은 2년에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산수 좀 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러면은 너 한번 산학청에 들어가 보려 그러면 산학생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관청에서 보기 때문에 잡과는 아니라 취재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통 산사, 계사, 회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산사, 계사, 회사.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산사라는 이름은 바꿔요. 주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판 계산할 때 주자로 바꾸는데 그 이유는 정조 임금의 이름이 이산이어서 음이 같아서 쓰지 말라. 네, 음이 같아서 그래서 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주학, 산학을 주학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쓰게 되는데요. 그럼 주산회네. 네. 요렇게 이제 이름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한 30명 정도가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자가 한 2명에서 한 5명 이거 어렵구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교재가 되는 게 중국의 이제 상명산법이라든지 산학계몽 그다음에 이제 양휘산법 이런 어떤 수학책들이 있는데 이 수학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수학책이랑 거의 비슷해요. 해설이 거의 없이 문제 풀이만 쭉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없으면 풀지를 못하는 그런 거고 이 책에 한 300문제 안팎의 문제들이 각 책에 있는데 이 문제를 마스터해야 이야. 이제 결국은 시험을 볼 수가 있는 예.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시험이 치릅니다. 하나는 이제 그 필기 시험을 내서 그걸 가지고 풀어봐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통과를 하면은 이제 문과 시험이 그렇게 되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재수를 줘서 장문을 하게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그다음에 복시에서는 강경이라 그래가지고 경전의 어떤 내용을 외워보라고 한 다음에 그걸 해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게 의학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산학청의 관리들은 전부 다 시험을 필기로만 봅니다. 이게 암산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으로만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혹시 뭐 이렇게 푼 과정까지 걷어가진 않겠죠? 그렇게는 안 하는데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시 산가지 정도는 썼을 것 같아요. 산가지나 주파는. 그게 없으면은 이걸 암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심심할 테니까 조선시대 산학청에서 나왔던 문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걸 라디오로 풀 수 있을까? 뭐 푸실 것 같은데. 저는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어련히. 이제 문제 몇 가지를 제가 내드리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은 25양을 빌렸다. 한 양의 월 이자는 2푼 오리이다. 며칠이면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는가.
이거 암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문자로 보내시면 말하는 동안에 빨리 풀어봐. 푼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금 사다리꼴 모양의 은행 다니는 친구 어디 몇 번이나 사다리꼴 모양의 밭이 있는데 동쪽 너비는 46보, 그다음에 서쪽 너비는 86보이다. 길이는 125보이면 이 밭의 넓이는 얼마인가?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바로 곱하면 바로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문제? 지금 둑을 쌓으려고 하는데 위의 너비가 6자 4치, 아래의 너비가 15자 6치, 길이는 3리 75보. 굉장히 긴 거죠. 이게 보니까. 예. 그 본데 그런데 한 사람이 363제곱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방미터라고 계산하는 예. 그 입방에 364자를 공사를 한다. 전체로 쓰일 일꾼은 몇 명인가? 와, 이거 어렵다. 그리고 단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라서. 그렇죠. 이게 예. 벌써 이제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거니와 예. 이걸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낸 다음에 다시 거기에 일꾼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사각형 밭이 있다. 정사각형의 밭이 있어. 그 안에 둥근 연못이 있는데 이것이 차지하고 남은 땅이 이무 6보라고 한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9.9보이다. 연못의 지름과 정사각형 밭의 한 변은 각각 얼마인가? 이거 주관식이요, 객관식이요? 나 찍겠다 그냥. 연필 돌려. 연필 굴려야지 나. 붓 돌려 붓.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렵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2차, 3차 함수에다가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설정을 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거랑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는 일단 암산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상가지나 주판을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관료로서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담당을 했던 거죠. 저런 분들이 좀 고위직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유능한 관료들 특히 그 판서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했다고 하죠. 아이고 3928 쓰시는 분께서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걸 마친 사람들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어렵네. 자, 오늘 역사 속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곳은 조선시대 과거를 보러 가는 영남의 선비들이 주로 넘었던 고갯길입니다. 여길 넘으면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해서 일명 조선의 합격길로 알려진 곳입니다. 야, 조선의 합격길. 나는 새도 넘어가기 힘들다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중령, 2번 추풍령, 3번 문경세제. 힌트.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박 작가님. 아니 여기는 그냥 해설을 하면 돼요. 여기는 쭉쭉 미끄러진다 그래서 중령으로는 안 갔어요. 중령은 너무 비탈지구나. 쭉쭉 이 말이. 말 자체가. 네, 그다음에 이게 추풍낙엽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낙엽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추풍령으로도 안 가요. 문경세제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세제로 다 빨래가 돼버리잖아. 그런 헷갈리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청취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야, 근데 아까 뭐 실제로 중국이 미신에 뭐 많이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네. 시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피하려고 하죠. 징크스. 죽이랑 추풍 자체가 떨어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닐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는 거 하나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명진의 하루하루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로도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 문경세제 하면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 어렵고 고된 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인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산세가 굉장히 험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험하다. 험한 길을 문경세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실제로 험하기는 중령이 험하고 예. 이 문경세제는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시대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떤 물류가 이동하거나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관리들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왜 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류가 이동을 하니까 그걸 노리는 산적들.
많아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전부터 도적이 많고 또 여기가 숲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령 일대가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험하다라는 인식을 했고 사실은 이제 문경만 넘으면 바로 이제 충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류 이동을 경상도에서 해와서 충주로 넘겨 그다음부터는 수운으로 넘겨서 서울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길에서 어떤 결절점이 되는 처음 그런 알았어요. 구간이었죠.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지형이 험하다는 뜻의 운영세제가 험하다는 게 아니라 그 길에는 도적대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길이 험하다는 식으로 많이. 네,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의 60령 같은 경우도 60명이 모여서 가야 되는 게 호랑이냐 도둑이냐를 놓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60명이 모여서 가야 된다. 그래서 60령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60령 문경세제 문경세제. 두 개는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영원히. 그래도 이제 경상도 쪽에서 볼 때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래서 들을 문자에다가 경사경자 써서 문경. 문경. 네, 이렇게 한자 자체가 원래 그렇구나. 네. 좋은 알겠습니다. 동네입니다. 네. 너무 재밌다. 홍민지님이 역사 공부하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허지웅 쇼 덕분에 역사 공부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황민서님은 수능 날이라 학교 안 가요. 엄마랑 집에서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학교 수업도 이렇게 재밌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꼭 사과 가세요. 야, 뭐라고 코멘트를 못하겠다. 정말 나쁜 게스트예요. 네. 자, 우리 앞서서 우리 박강은 작가님께서 조선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보통의 이제 일반 그 기술직 관료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일반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잘 갖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 기본적인 이렇게 소양. 했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대동법을 수행했던 김육 같은 경우가 예. 그 집안 자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집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가학으로 수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대동법을 고안했다고요? 그거를 전국으로 퍼뜨렸던 전국으로? 그럼 예. 광해 때는 아니고. 예, 광해 때는 아닙니다. 경기도만. 예, 그때 이제 경기도에 있던 거 광해 때가 경기도만. 경기도만. 네, 그걸 이제 충청 전라도까지 퍼뜨리는 특히 이제 충청도에 확장시켰던 인물이 김육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집안이 사실은 수학을 가학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최석정 같은 인물도 역시 수학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학을 바탕으로 했던 관료들이 또 특이하게 어떤 면에서 이제 영향력을 끼쳐서 이제 어떤 실적들을 냈다는 점에서 보통 우리가 과거에서 문과만 가지고 실력을 냈던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문의 공부가 수학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다. 네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굉장히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그 집안에 나중에 뭐 김석주라든지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그 산학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역법을 받아들일 때 그 전까지는 백분역법을 썼어요. 백분역법. 그러니까 이제 그 백분율. 각도를 100도로 잰 거예요. 백도로. 네. 근데 이게 불안전하거든요. 근데 96도로 재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까? 라고 해서 역법이 훨씬 더 정확해지는 예. 그런 방식들도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야.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때 있어서 기술 관료로서의 어떤 정치가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가훈도 공식이었을 것 같아. 뭐 루트 1처럼 살아라. 뭐 이런 거. 너 탄젠트도 못해. 너는 바보야. 정말 답하면 되겠군요. 탄젠트도 못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수학 못했지. 수학 따위는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구구단도 기억 안 나는 거 알아요? 탄젠트도 못해가 뭐야? 뭐야 코사인 탄젠트 그거 배우지 않나 수학 시간에? 아무튼 앞뒤로 뭐가 붙어 있어야지. 아무튼 예.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조선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조선시대에 이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10개의 학문을 10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개의 학문. 네, 그래서 거기에 유학, 그다음에 이제 무과를 포함해서 8개가 추가가 되는데 역학, 의학, 음양학, 산학, 유학, 화학. 화학은 그림을 가리키고요. 예. 그다음에 도학, 그다음에 약학 이렇게 8가지 학문은 국가에서 육성하던 학문이었다라고 보시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문과 시험만 생각을 하고 드라마나 각종 미디어 뭐 하다못해 역사를
주제로 한 만화책조차도 다 문과만 다루는데 그렇죠. 과거 하면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수학도 많이 했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썬킴 교수님. 네, 뭐 왕세자 교육 요즘 뭐 그 김혜수 씨가 나오는 슈룹 우산이란 말이잖아요. 슈럽.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댄스로 착각하시고 하더라고요. 슈룹의 댄스가 있어요? 바라밥 슈룹 슈룹 바라밥 슈룹 슈룹. 오늘은 중국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저런 재능이야. 재능이에요. 썬킴 교수님. 그래서 이제 남북조 시대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서기 550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북제란 나라가 생겨요. 이제 남쪽에도 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북제라고 부르는데 한 27년밖에 안 가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기억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스템은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 이제 거기 확립이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황제가 직접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방 관리를 선발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황제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답안지를 제출한다. 그러면 넌 공부를 뭘 했냐? 이 정도 실력 가지고 넌 지방 관리를 할 것인가? 네가 지금 먹 갈아놓은 거 원샷을 시켰대요. 그래서 먹물 좀 먹었다. 먹물 좀 먹었다. 그리고 실제로 홍무제 우리가 주원장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예. 명나라를 세운 그 얼굴 곰보로 많이 유명한.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어지는 좀 달라졌지만 예. 아주 못생겼다라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예. 자기가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가 이제 그 과거 시험을 한 다음에 그 이제 일단 중국 그 과거 시스템이 이래요. 지방에서 보는 향시가 있고 예. 향시에서 향시를 통과하면은 이제 수도에 와서 회시라는 걸 봐요. 향시, 회시. 회시를 통과하면 전시라고 해서 이제 황제 앞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것까지는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이 향시 강서성 출신이었어요. 오백종이라고. 강서성 향시에서 1등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남경이죠. 수도가. 예. 난징에 이제 회시를 보러 왔어. 그래서 회시 통과가 300명 정도 돼요. 27등을 해. 오. 잘했어요. 오. 27등. 근데 이제 전시라는 거는 이제 그 황제 앞에서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장원급제 한 명 뽑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통과 의례였거든요. 약간 그냥 어떤 그 명예.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무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제일 답안지를 잘 쓴 사람을 뽑았어. 곽충이라는 인물. 곽충. 홍무제가 나란 말씀이 동곡에 달아. 정말 잘 썼구나. 안 돼. 딴 걸로 해주세요. 이열산스 오류치바. 오하이니. 정말 잘 썼구나. 곽충이라는 인물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을 내가 장원급제를 해야 되겠다. 왔어요. 곽충이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곽충이. 아유, 근데 뭐 외모야 다 주관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자기도 거울 보면 참 그래가지고 저렇게 못생긴 사람을 난 장원급제를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회시 합격한 300명을 다 집합을 시켜요. 뭐? 다 와. 일단 회시 합격한 사람 다 모여봐. 다 와봐, 모여봐. 그래서 쫙 얼굴을 스캔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강서성에서 1등했다는 그 500종 있잖아요. 예. 정말 저같이 제일 잘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 이름 가지고도 명분을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들을까요? 아니 왜? 성은 오씨고 이제 그 백종인데 백종. 그 한자를 여기서 플러스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맞아들할 때 백자와 으뜸 종자였어요. 이름 자체도 장원급제다. 이름이 장원급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500종과 곽충을 자리를 바꿔치기래요. 잘생긴 네가 장원급제라.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당나라 때 가장 이제 그 과거 문화가 꽃 피워졌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당나라의 수도 장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회시 수도에서 하는 그 과거에 통과하면은 진사가 돼요. 우리 진사와는 달라. 중국 진사는 진사만 되면 이제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한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진사가 이제 뽑혔다고 하는데 통과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파티를 열어줘요. 국가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곡강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서안에 가시면 그 곡강년 그를 열어줬던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 시안시 동남쪽에 가면 곡강년 그 공원이라고 조금 호수거든요. 거기서 당나라 황제가 직접 이 파티를 열어줍니다. 거기 누가 오냐면은 장안 시내, 서안 시내에서 좀 방귀 좀 낀다고 하는 이 고관 대작 집안들이 아들 딸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장원급제한 사람들, 과거 통과한 사람들 구경하라고. 아들에게는 마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저런 사람 되지. 뭐 동기부여를 하는군요. 네. 예. 딸은 아무나 골라봐. 사육당 삼자.
이게 또 토탈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진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골에서 온 어리버리한 그 유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기가 서울이냐 코베어가냐? 근데 또 이제 과거까지 통과했잖아요. 예. 뭐 파티한다고 하는데 파티 뭐 야 좌빵 우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진사팀에서 모든 걸 다 토탈 케어 해드립니다. 돈만 내십시오. 되게 비쌌대.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다 외상으로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관리가 되면 돈 버니까. 어차피 고위직이 될 테니까. 그때 돈 갚으십시오. 그게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택서거라는 이 수레가 택서거? 한자로 풀면 말 그대로 사위를 고르는 수레예요. 오, 택서거? 택서거가 얼마나 밀려들면은 서로 이 1등한 친구, 2등한 친구 그쪽으로 가려고 서로 밀고 하다가 부딪히고 박살나고 야. 이 정도로 뭐라고 할까 아비규환이었구나. 아비규환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 향시 지방에서 보는 향시부터 약간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도 있거든요. 중국 남경에 가면 강남공원이라고 강남공원. 지방에서 향시를 보는 그 장소를 공원이라고 해요. 그 당시 남경에 있던 강남공원이 가장 규모가 컸어. 무려 5만 명이 들어가서 일제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공원에. 그 공원이 아니에요. 그 공원이 아니고 시험 보는. 시험 보는 공원이에요. 5만 명이 일제히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8월 8일 날 들어가요. 8월 8일 날 들어가서 8월 10일 2박 3일 동안 한 번 들어가면은 문 닫고 사바세계와 격리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 한번 했다. 살짝 얘기했었어요. 사바세계와 격리가 돼버리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죽죠 안에서. 안에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이게 시험을 보는 장소다 보니까 3년 동안 허 벌판을 남겨둔 거예요. 뭐 밥이랑 뭐 이런 거 당연히. 아니 밥은 갖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뱀이 많아. 뱀? 시험장에? 수풀이니까. 그래서 시험 보다가 하늘천 따지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뱀에 물려 죽어도 2박 3일 동안 시험을 공원 안에서 보고 있는데 밖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도 시신은 빼가야지. 그래서 돌돌돌돌 천에 말아서 담 밖으로 던지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런 걸 시스템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 학습. 근데 어떤 이 또 소문이 돌았냐면 2박 3일 동안 이제 문 닫고 사바세계와 이제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귀신들이 그때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공원 안에서는 원수를 갚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야사가 있고 정사가 있는데 야사는 뭐였냐면 한 또 이제 유생이 시험 보러 남경을 투박투박 걸어갔어요. 공원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여관에 가가지고 저기 주인장 오늘 하룻밤만 좀 묵게 해주시오. 한 주인장이 2명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2명이요? 난 혼자 왔어. 좋아. 이런 전개 좋아. 아니 저기 뒤에 계시는 분 사모님 아니요? 그렇지. 뒤에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뒤에 그 얼굴 색깔 허리 퍼런 그분 말 좀 해보세요. 둘리? 눈 녹색이고. 그래서 그 유생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한을 준 그 여인인 걸 안 거야. 이 여인은요. 이제 그 여관 주인한테 따진 거죠. 지금 공원이 눈앞에 있는데 당신이 그 얘기해가지고 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지금 날아갔어. 당신을 내가 잡아가야 되겠어. 하니까 이 여관 주인이 발발발발 떨면서 구차는 떠돌지 마시고 저기 천국 가셔가지고 천당 가셔가지고 재벌 되시라고 내가 지전을 많이 태워드리겠습니다. 지전을 많이 태우겠다. 우리 강시 영화 보면은 많이 나오네. 겨우겨우 지전을 많이 태워줘가지고 그 정도면 내가 천국당 가서 빼라 삐 구삐 내가 차고 다닐 수가 있겠어. 하늘나라에서요? 지금 중국 그래요. 그래요? 종이로 만든 멀스 맞다. 저번에 말씀해 주셨지. 다 타고 다닌다니까. 맞아. 이건 야사였어. 근데 정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 걸륭제 청나라 걸륭제 때 이제 그 예부상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황월이란 관리가 남긴 그 일기인데 실제로 남경의 강남공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딱 봐도 지금 요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요괴가 앞에 있다? 왜냐면 저 여인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요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때 요괴가 뭐라고 했냐면 대신님 요괴 모괴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며. 예. 아, 이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님과 제 원하는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끄십시오. 쇼 한 거야. 아, 여기에 이 황홀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요괴는 예지 능력이 있는데 나보고 대신이라고 했다고? 아. 그럼 내가 과거 합격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네. 요괴요. 이리 오시오. 황금 박지 앉으시오. 뱀베라베로. 왜? 야, 뱀베라 아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거 알아 이거요? 당연하죠.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여기 뱀베라베. 뱀베라베로. 아무튼 아니 도대체 무슨 원하니요? 했더니 누구 아무개가 정말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알고 보니까 옆 방에서 시험 치는 자기 친구였어요. 예. 황홀의 친구. 예. 어떤 원하니요?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해서 그 친구가 나를 이제 첩으로 맞아들이기로 했는데 나를 임신만 시켜놓고 나를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스스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구천을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 인간이 지금 이 과거를 보러 공원 안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원수 앞으로 들어왔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한 거야. 근데 황홀이 이제 그 요괴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원하는 이해가 되나? 내가 그 친구, 솔직히 내 친구예요. 옆에서 지금 그 시험을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내가 이 친구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영혼이나마 당신을 정실 부인으로 이제 그 결혼시켜 주도록 하겠어.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 비슷하게. 그러면 어차피 호적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친정아버지 계시죠. 친정아버지 정실 부인의 아버지로서 이 집안에서 꼬박꼬박 연금 받게 내가 해주겠어. 괜찮소? 내가 이 친구 데리고 오겠어. 옆에 친구를 데려와. 이 친구가 요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 죄의식이 막 이제.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둘이 화해를 시킨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용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나 당신? 받아들여. 덜덜덜 떨면서 앞에 요괴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친구는 다시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가고 시험 보고 이 요괴한테는 황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원하는 이해되나? 이제 정실 부인되고 친정 아버지는 돈 받고 이제 평생 이제 여유 있게 사시게 됐으니까 길게 보시고 이제 그 용서하시고 떠나시라고. 그래서 정말 대감님 아니었으면은 내가 욱하는 심정에 정말 또 다른 원한을 키울 뻔했는데. 야, 귀신이 돼도 욱하는구나. 이게 진짜 다 필요 없어 그냥. 뭐가 귀신도 욱하죠. 아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귀신도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구천을 떠들다가 이제 다시 이제 천당에 올라갔대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의 일기, 그 황홀 일기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후기는 없고, 그 이야기에 후기는 없고, 뭐 약속을 지켰네 만에 뭐. 그래가지고 정말 그 요괴가 얘기한 것처럼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걸륭제 때 장원급제를 해요, 황홀. 그래가지고 바로 예부상서, 교육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비구니가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야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과거와 연관된 귀신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많죠. 예. 그게 참 이제 특이한 것 같아요. 과거 보러 갈 때. 그렇지. 네, 과거 예. 보러 갈 때는 이제 많은데 과거 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임해서 과거 합격하고 부임해서 왔는데 그렇죠. 억울합니다.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또 사연이 있기도 하고요. 참. 이 당나라 때 이 시험 있잖아요. 회시. 합격한 사람들 곡강연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참석 못해가지고 뒤집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참석을 못해서 뒤집었다. 내가 그러니까 시험 뒤풀이에 못 갔다. 야, 왜 나만 빼고 뒤풀이 하냐. 엄매. 네? 황소. 어. 당나라 때 황소. 예. 원래는 유학자였어요. 예. 이 회시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장안까지 왔는데. 예. 회시에서 계속 떨어지는 나머지 그 곡강연 그 피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저기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자기 못 가니까.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할까 황금 국화에 관련된 시를 여러 편 남겨요.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이거예요. 뭐냐면 만성진대 황금갑이라고 해서 장안의 모든 꽃들은 국화꽃이 필 때 다 질 것이다. 장안은 다 황금 국화로 물들 것이다. 장안은 모두 다 황금 갑옷으로 물들 것이다. 라는 시를 남깁니다. 중국어로 국화가 그냥 국화가 아니라 황국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황소잖아요. 즉 내가 뒤집어 엎겠다예요. 쿠데타. 그래서 일어난 것이 서기 875년에 황소의 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안을
황금색 국화로 뒤집어 엎겠다라고 한 만성진대 황금갑이 영화 황후화 있죠? 황후화의 오리지널 제목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서 장혜모 감독이 예. 그걸 따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모를 그 중국 궁궐 다 국화 황금빛으로 물들게 만들잖아요. 그냥 그 이미지만 따왔구나. 이미지만 따온 거지. 내용은 전혀 달라가지고. 그쵸. 내용은 사실 셰익스피어 소설을 가져와가지고 진짜 재밌는 영화죠. 황후화 끝내주지. 공리 진짜 주벌륜 최고였습니다. 결국 오늘 시험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황후화. 귀신 재밌다. 얘기였어요. 예, 귀신 이야기와 황후화 최고다. 네. 황재숙님께서 아까 우리 그 말씀 듣다가 보내주신 문자예요. 요즘 못생긴 게 매력이에요. 허지웅 씨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해주셨어요. 우리 역사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허지웅 씨 대표 코너가 아닌가? 노탁 뭐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탁노? 어디 겸상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뭐였죠? 3번 문경세제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어요.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속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074 쓰시는 분, 제가 근무하는 영어 학원에서 최소 3년, 5년 정도 꾸준히 공부하던 아이들이 드디어 지금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정우, 은진, 하은, 승연, 하영, 채령, 희건, 재현, 영우, 그리고 조카 건국이 너도 오늘 원 없이 마음껏 실력 발휘해서 시험 잘 보렴. 파이팅이다. 내년에 성인이 되면은 쌤이 소주 한 잔 진하게 쏠게 라고 또 이게 선생님의 정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5년씩이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야 진짜 오래 다니는구나. 그럼 다들 뭐 영어 만점 맞지 않겠어요? 학원을 5년을 다니면은 뭐 많이 보네요.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좋은 성적 받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지연님, 수능 결과에 상관없이 수험생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대학교 가지 않고 다른 경로로 꿈을 펼치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도 함께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춘옥님은 저도 오늘 수능을 봅니다. 김치 수능. 늘 친정엄마 도움을 받았는데 편찮으셔서 올해는 제가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포기김치는 포기해 라며 할 생각을 안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과연 맛있게 될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하셨어요. 한참 이제 김장철 맞이해서 다들 바쁘십니다. 김장사연 진짜 많이 오죠 요즘. 너무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170포기였나?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많이씩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듣고 올게요.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2691 쓰시는 분, 옹디님 저희 장모님은 600 포기합니다. 저도 도와드리러 내일 시골 갑니다. 우와, 그 영업 집이 아니시면은, 그러니까 그 자영업에 이제 쓰실 김치 담그는 게 아니시면은 여태 오신 문자 중에 가장 많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하지? 세상에 600포기라고요? 아이고 가서 많이 도와드려야겠어요 장모님. 박승현님, 택배기사입니다. 김장철은 저희 택배기사들도 너무 힘들어요. 절인 배추가 일반 배추보다 훨씬 무거워서 배송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아프네요 해주셨어요. 또 이런 이면도 함께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허지웅 씨는 택배 상하차 과정 중에 철저한 휴게 시간 준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너무 비인간적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한 2, 3일 늦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써요. 그거 다큐로 보고 나서 약간 치가 떨리더라고요.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온다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그냥 사람을 갈아 넣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이제는 뭐 빨리 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건강하시고요. 승현님 3중 구조 베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607 쓰시는 분, 저는 제가 아는 태권도 관장님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저보다 한참 젊은 분인데 16년째 연탄 기부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아이들과는 연탄 배송도 하고요. 또 라면으로 트리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기부도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아마 올리신 사진들 같은데 아, 라면 트리가 저런 거구나. 라면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트리처럼 만드셨어요.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지 태권도 관장님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엄지 태권도 관장님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건 참 많은 분들을 알면 좋겠고 퍼졌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4181 쓰시는 분, 웅디 남편 회사에서 경품으로 당첨된 도서 교환권이 있는데요. 아들한테 필요한 책을 사고 싶은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꼭 읽으면 좋은 책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라. 저는 이럴 때 꼭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추천합니다. 일단 표지를 보면 흥미롭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그냥 제쳐두고 안 읽진 않을 것 같고 읽어보면 막상 재밌고 읽고 나면은 저는 이 책은 정말 필독서라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사회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더불어 사는 방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책 한 편에 다 들어있어서 저는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혹시 부모님으로서 장르 소설이라는 거에 약간 선입견 있으시면은 요즘은 한글이랑 그 뒤에 영어 원문도 같이 붙어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사주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간에 자꾸 메리 셀리를 최고의 여성 작가 중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시아의 샹들리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지금 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드러머 김간지 씨와 함께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엔딩송은 7971님이 신청하셨어요. 어제 유부초밥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먹어서 많이 남았어요. 매번 이렇게 남기면 어쩌니? 했더니 엄마 먹어 하는 거 있죠. 저도 먹다 남긴 음식 말고 새 음식을 좋아한다고요? 하시면서 G.O.D의 어머님께를 신청하셨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달라질 거예요. 유부초밥으로 이렇게 시를 쓴다거나 에세이를 써서 어머니 읽어드릴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7971 쓰시는 분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엔지니어 최영균, 오승훈, 저는 허중이었습니다. 그렇게